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된 31살 여자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남편은 올해로 36이고 위로 3살 차이 나는 형이 있고요. 저한테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젠 이미 늦어버렸단 걸 알지만 물을 수만 있으면 물러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이예요. 저는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서 특성상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자였어요. 27살이 되던 해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해가 바뀔수록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서에서 저 혼자만 미혼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저한테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준다 하더라고요. 언니도 언니의 남편을 통해서 소개시켜주는 거면서 자기가 결혼만 안 했어도 저 소개 안 시켜주고 자기가 만나봤을 거라고 호들갑을 다 떨더라고요. 저는 사실 당시 결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소개 자리에 나온 남편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소개시켜준 언니가 왜 그렇게 호들갑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서 경력 6년 차,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남편 회사 못지않게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조건에서 서로 모자란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왔어요. 비록 소박한 프로포즈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사실 아주버님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진짜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거든요. 남편은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도 매일 다니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반면에 아주버님은 겉으로만 봐도 운동과는 담을 쌓은 듯한 모습에 심지어 지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생과 결혼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씻지도 않았는지 머리에는 기름이 잔뜩 껴있는 데다가 수염은 덥수룩한 채 무릎이 다 늘어난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형이 되어서 그래도 동생과 결혼할 여자를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산한다는 말에 진짜 너가 사는 거지? 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전부 주문하더라고요. 심지어 시킨 걸 다 먹지도 않고 남기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기 오빠 사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성격 좋은 남편은 자기도 어렸을 때는 저런 형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의 하나뿐인 핏줄 아니겠냐며 좋게 봐달라고 부탁해왔어요. 그래도 동생 결혼할 여자 만난다고 대전에서부터 혼자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가만 보면 좋은 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두둔하더라고요. 그 말에 당신네 오빠 날 보러 왔다기보다는 오빠가 밥 사준다는 말에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되받아치려다 말았어요. 솔직히 남편이 형을 그렇게 챙겨준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막장 아주버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동생인 남편이 형을 아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전으로 내려가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40이 가까워가는 나이인데도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랬나? 응석을 부리고 있는 아주버님을 시어머니가 아주 쩔쩔매면서 어르고 달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첫째가 성품이 고와서 욕심 많은 제 남편한테 모든 걸 양보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못 잡으신 거라 하시며 감사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욕심이 많다는 말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연년생이었다면 집안 사정 때문에 한 사람이 대학을 포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3살이나 차이가 났음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주버님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물론 제 생각을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욕심이 많아서 형이 모든 걸 양보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실 때마다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미안하다고만 대답하고 말뿐이었어요. 자리가 끝나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장남이 먼저 장가를 가는 게 맞는데 또 제 남편이 욕심을 부려서 결혼을 먼저 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변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그런 사람 소개시켜주면 뒤에서 욕먹을 게 뻔했고 거기에 딱 봐도 혹시나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있어서 어쩌다 얻어 걸려 잘 되기라도 한다면 장남 먼저 장가 보낸다고 제 결혼이 미뤄질 수도 있는 판인 것 같은데 설령 진짜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도 소개시켜줄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그때부터 착실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저금이 상당하기는 했지만 장남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이 시가에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탰기 때문에 전세금을 빼고 두 사람의 돈을 합치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구하기는 택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가의 생활비를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버는 돈이고 저와 결혼하면서 하던 걸 멈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각자의 월급에서 150씩은 각자 자유롭게 관여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 및 생활비나 공동으로 나가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기는 하겠지만 서울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를 서울이 아닌 곳에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했다고 하셨고 목소리는 조금 격앙되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다가 집을 얻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서울에 무리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대출을 그만큼 더 끼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저금에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도 못 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대번에 그렇지. 생활비는 줄이면 안 되지.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면 좀 더 머리를 써서 서울에 집을 구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너나 우리 아들이나 둘 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서울 집값이랑 저희가 배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꼭 집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이제 첫째도 자리 잡고 장가를 가려면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서울에서 지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대전 바닥이 터가 안 좋고 좁아 터져서 우리 첫째가 기도 못 펴고 있는 거라고. 첫째도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지 장가도 가고 자리도 잡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고 잘 좀 알아보라는 말만 한 번 더 반복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혹시 아주버님을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의 저녁에 남편을 만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 혹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우리 신혼집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원체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지라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전부 표가 났어요.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죠. 무슨 결혼도 하기도 전에 시부모 봉양하는 것도 아니고 40살 다 돼가는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면서 살 일이 있냐고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에 이게 미안하다고 넘어갈 일이냐고 악을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설득시키지 못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어요. 반쪽짜리 해결이긴 했지만 말이죠. 아주버님은 남편의 전셋집에서 혼자 살기로 했고 저희는 제가 알아본 대로 경기권으로 서울에서 조금 멀리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야 했지만 그건 아주버님을 독립시켜준 만큼 시가에 보내는 생활비에서 줄이기로 했고 아주버님도 남편 전셋집에서 사는 건 딱 1년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나면 전세금은 가차없이 빼기로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아주버님이 내는 조건이었어요. 꽤나 손해보는 것 하나 없이 둥글둥글하게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보통 아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아주버님 앞길을 막고 형제의 우애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여자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시간은 대전이라 거리가 있는 편이고 정 뭐하면 안 보고 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절충해서 해결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무조건 시댁에 얽매여 사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안 보고 살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한 게 저의 불찰이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얼마 전 일이에요. 유학가 있던 제 친여동생이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직장까지 그쪽에서 잡고 싶어 했는데 세계적으로 시국이 이렇다 보니 취직시장도 열리지 않아서 결국 귀국하게 되었네요. 한국에서 직장을 알아보며 자리를 잡기 위해 돌아오자마자부터 열심히였죠. 동시에 여러 군데서 면접을 봐야 했어서 서울에 올라오면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다가 내려갔어요. 그날도 면접이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버스 타고 내려가 보겠다고 하는 걸 남편이 밤이 늦었으니 하루 더 있다가 가라고 차로 친정까지는 데려다 주지는 못해도 점심 같이 먹고 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했어요. 신혼집에 처가해서 손님 와 있는 것도 번거로울 텐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니 괜히 더 고맙더라고요. 다음날 점심쯤에 모여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저희 신혼집 문을 두들기시더군요. 예고 없는 방문에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드렸지요. 시어머니는 제 여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얘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제 여동생이고 유학가 있다가 졸업하고 얼마 전에 돌아왔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한테 평소에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 아셨지만 처음 보는 제 여동생 앞에서 대뜸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시더라고요. 네 여동생은 이렇게 챙기면서 지금 네 아주버님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냐면서 저보고 아주 이기적이고 독하다고 지네 가족만 챙겨서 집에서 재우고 아주버님하고는 같이 못 산다고 하는 게 아주 이중인격이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여동생이 신혼집에서 얼마나 짧게 있었던 간에 주기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이 틀린 부분이 없지만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하듯이 물어봤고 여동생과 점심 먹으러 가기로 한 건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봐서 터미널에다가 내려만 주기라도 하려고 제 여동생과 시어머니를 함께 태우고 아주버님네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버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쪽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전화로 부르는 게 맞지 않았었나 싶더라고요.
머지않아 아주버님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이 적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무릎이 다 늘어난 추리닝 차림으로 밖으로 기어 나오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차 뒷자리에 앉은 시어머니 옆에 탔고 타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다면서 연신 우리 아들을 부르며 아주버님 얼굴을 무슨 떡 주무르듯이 만지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은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했죠. 너만 잘 살면 되는 거냐면서 가까이 사는 가족이 어찌 남보다도 못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너네 형은 라면만 먹으면서 하루를 버티는데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고 니들이 진짜 형제가 맞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님께 먹을 게 없다고 투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주버님이 아주 굶고 있는 줄 알고 그 길로 대전에서 저희 신혼집까지 올라오신 거고요. 올라오신 이유는 아주버님 걱정이 아니라 그걸 핑계로 저희한테 잔소리를 하시려는 거였고요. 그 일만 생각해도 짜증이 나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거슬릴 정도로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을 대하는 말투가 여태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상냥한 말투였어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주버님한테 재수씨 잘 들어갔어? 하고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안부 연락이라고는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살림 차린 여지껏 내내 한번 해온 적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니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씹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몸이 달았는지 사돈 처녀는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대번에 남편을 불러서 문자를 보여주며 당신네 오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내 여동생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냐고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한마디 했어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저의 기우라고 아무리 자기네 형이 변변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경우는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만큼은 절대 아닐 거라고 자기 형의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 또 저한테는 말이 너무 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이제 26 먹은 대학교 갓 졸업한 여동생이라서 그런지 더 걱정도 돼요. 두 사람이 뭐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그냥 아주버님한테 그만하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걸. 끝까지 아니라고 형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저도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시어머니가 유난스러운 건 둘째 치더라도 진짜 괜히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에도 남편 말처럼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걸까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얼마 전 사연 보냈던 쓰니입니다. 후기 같이 한번 보내드립니다. 제가 첫 사연 보낸 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네요. 그간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일단 아주버님이 제 동생한테 관심이 있는 건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여동생한테 언제부터인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제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여동생을 꿰어내서 밖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었나 봐요. 여동생은 아무래도 상대가 제 아주버님이다 보니 싫다고도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몇 번을 밖에서 만났나 봐요.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다행히도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고 맨날 틈날 때마다 카톡 보내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아주 죽겠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당장에 이 사실을 말했죠. 아니라고 잡아떼던 남편도 여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아끼던 형이었는데 대번에 욕을 하면서 이 자식을 가만두지를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그 길로 곧바로 저와 함께 아주버님이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주버님은 나와보라는 전화를 받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하고 집 안으로 문 닫고 들어갔어요. 바보같이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그냥 살고 있더군요. 문을 열었더니 온 집안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살 적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있고 항상 남편 스킨향기랑 샤워실 냄새가 섞여서 좋은 냄새가 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이었는데 지금은 바닥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벽지는 그 위에 라면을 쏟은 건지 얼룩덜룩하고 아주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거 지금 무단 침입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 으름장이더라고요. 신랑이 아직 전셋집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모르냐고 말하고 집은 또 왜 이렇게 개꼬라지를 만들어놨냐고 한마디를 했어요. 전세금 뺄 때 원상복귀를 해놔야 하는데 아직 직장도 못 구한 사람이 무슨 돈으로 물어줄 거냐고 다그쳤어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대놓고 야 이 멍청하라고 부르고서 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민사로 진행이 돼서 소송비 부담 때문에 보통 집주인이 자기 돈 주고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아주버님 얼굴을 한 대 올려붙였어요. 동생한테 한 대 맞은 아주버님이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가 더 놀랐어요. 남편이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 아주버님을 앞에다 두고 남편이 적당히 형님 대접해주면 모범은 못 돼도 도움은 되려고라도 해야지
아주 나를 이혼당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냐고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우리 처제한테도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나는데 앞으로 처제한테서 형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날에는 그때는 형이고 뭐고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궁금하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어요.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맞은 자리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할 거니까 집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안 하면 무단주거 침입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찍소리도 못하는 아주버님 꼬라지를 보니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건물에서 나와서 아직 차 시동도 걸지도 않았는데 그새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쳤는지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저에게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이셨어요. 대충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제 탓부터 하고 있더군요. 결혼 전에는 싸움 한 번 하지 않던 우애 좋은 두 형제를 제가 다 갈라놨다며 아주 마귀 같은 걸 집에 들였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나 알고 계시냐고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여자인 걸 떠나서 지 친동생 마누라의 여동생한테 찝쩍대는 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요즘 겹사돈이 문제될 게 어딨냐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제 여동생 탓을 하며 폭언을 하셨어요. 유학 다녀와서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굴러먹던 애라서 저의 사주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아주버님한테 먼저 꼬리를 친 게 분명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그 말에 아주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딴 자식한테 꼬리칠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고 나이 40 처먹고 집도 절도 직장도 없이 동생 살던 집에 얹혀 사는 게 가축이지 사람이냐고 그딴 식으로 형편만 들 거면 평생 엄마가 끼고 살라고 자기와는 이제 연 끊고 살자고 딱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집 정리를 해놨나 보러 갔더니 집은 치워놓지 않고 아주버님은 짐 싸서 시가로 내뺀 것 같아요. 저희 돈을 들여서라도 집은 수리해놓고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앞으로 시댁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교류 없이 남으로 지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따로 연락은 없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남편이 보통 용돈을 붙이는 5일에 전화를 한 통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생활비를 왜 안 보내주냐 물어보려 하신 전화 같아서 제가 그냥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제 예상이 틀린 적이 없으니 남편도 이제는 제 예상을 무조건 믿어주더라고요. 이제 남편과 저 단둘이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결혼 생활이 기대가 돼요. 후기까지 읽느라 길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